2016년에 그때 네. 수도권에 이제 처음 투자를 시작했는데 네. 아무래도 그때 당시에는 막 시장이 아주 뭐 상승을 한다거나 이런 시기는 아니었어요. 뭐 호가는 올랐어도 네. 예를 들어서 전세가가 빠지거나 이러면은 또 돈이 아쉬운 상황이 네네. 올 수도 전세가가 있잖아요. 빠지면 네. 특히나 이제 아무래도 전세 투자 같은 경우는 네. 매매가가 빠지는 것보다 전세가가 빠지면 바로 이제 돌려줘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매매가가 그렇죠. 빠지는 건 내가 팔지 않는 이상은 일단 네. 그걸 내가 실현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아직 뭐 손해가 났다라고 판단하기 그쵸, 어렵지만 그쵸. 전세가 같은 경우는 그건 다른 얘기예요. 네, 저도 역전세를 맞아봤거든요. 아 진짜요? 네, 아, 살다니다 휘청해. 경험이 있으시잖아요. 네네. 네, 저도 2019년에 19년에 전세 재계약이 5건이 있었어요. 아, 근데 그때는 퇴거자금 대출이 있었잖아요. 그래도. 네, 그거 다행히 그게 있긴 했었는데 네네. 네, 그걸 쓰진 않았지만 처음 이렇게 투자할 때 지역을 좀 분산을 한 게 있었어요. 네. 왜냐면 역전세 부분이 가장 이제 위험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네네. 해서 지역을 분산했음에도 불구하고 네. 이제 수도권 전체적으로 맞아요. 이게 입주 물량이 워낙에 이제 역대급으로 많다 보니까 네. 지역이 분산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영향을 받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때 당시에 이제 물론 이제 좀 돌려준 경우 근데 그 당시에 돌려주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제 좀 수리가 잘 돼 있었고 네. 또 그분들도 이제 계속 더 살고 싶어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기 네. 때문에 네. 이제 또 이제 엄청 차이가 많이 났다면 당연히 드려야 되는 네. 부분이 있지만 네. 본인들도 세입자분들도 이제 본인이 이제 옮겨야 될지 네. 그러니까 전세금을 좀 더 받고 딴 데로 옮길지 그거에 대한 또 비용이 들잖아요. 여러 이사 비용이나 네. 중개 수수료나 네네. 그것뿐만 아니라 에너지 이사하고 짐 그쵸. 싸고 알아봐야 풀고 되고 이런 막. 부분이 네. 있으니까 오히려 그냥 그런 부분 그런 거 안 하고 그냥 내가 여기서 사는 게 네. 2천만 원 돌려받지 않아도 그냥 사는 게 오히려 본인한테 네. 이익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이제 또 말씀을 하셔서 그렇게 좀 재계약을 네. 잘 진행을 했었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네. 맞아. 질문이 요즘 뭐였죠? 그러니까 역전세를 맞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 얘기를 하다가 제가 생각이 난 건데 네네네. 옛날에 2015년 막 네. 이때는 네. 그때만 해도 저는 제가 꼭지에 사는 줄 알았거든요. 저도 항상 제가 꼭지점 찍은 적 네. 많았어요. 네. 제가 꼭지에 사는 줄 알았는데 왜냐면 그리고 그때는 뭐 이렇게 부동산 같은 거 스터디 하는 데가 있었어요. 그때도. 근데 가보면 무슨 얘기를 했냐면 세입자를 잘 들이는 방법 강의를 했었어요. 아, 네. 뭐냐면 뭐 이렇게 해가지고 네. 청소를 딱 한 다음에 슬리퍼를 해놓고 보일러를 좀 켜놓고 네네네네. 뭐 지금은 네. 완전히 전세가가 막 계속 치고 네. 올라가니까 이런 거 없는데 네. 그때는 세 맞추는 것도 맞아요. 그래서 뭐냐면 이 사람의 동선 따라서 쫙 내놔야 되고 세 맞추는 맞아요. 옛날에 네. 지금 저도 그 역전세 얘기하다 생각나는데 옛날에 세 맞추는 강의가 있었어요. 왜냐면 그때는 전세 매물이 많으니까 네, 맞아. 오히려 임차인분이 우위에 있다 보니 네. 그분들이 선택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럼 우리는 이제 그 선택을 받기 위해서 최대한 방법을 찾아내는 수밖에 없었던 거죠. 맞아. 세 맞추는 강의가 있었어.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수리를 다 했던 부분도 있고. 저는 직접 했어요, 수리를. 네. 셀프로요? 네. 등 같은 거 사다가 일단 주방 등이랑 이거 콘센트랑 이런 거 다 셀프로 다 하고 그다음에 저기 필름도 셀프로 하고. 필름지까지요? 네. 필름지 엄청 노하우가 필요한 건데. 완전 진짜 고생 많이 했죠. 저 필름지도 다 하고 뭐 페인트 칠 이런 거 다 했습니다. 와. 진짜 그거 아끼려고. 그러다 저도 초반에 초반에는 그렇게 하라 그랬어요. 또 왜냐면 그때는, 돈이 없으니까 좀 한 푼이라도 아껴보겠다는 마음에 저도 초반에는 그렇다고 이제 막 조명을 갈고 이런 건 좀 어렵더라고요. 근데 조명 그런 거는 갈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펜던트 조명 같은 걸로 좀 바꿔주고 그런 거 할 수 있겠는데 도어락이랑 스위치 콘센트를 한번 좀 그 돈 아껴보자 하고 해봤다가 하루 종일 걸리는 거예요. 맞아요. 왜냐면 익숙하지 않고 못하는 거를 하려고 보니까 이게 역시 전문가가 있구나. 그러면서 제가 이제 광주에서 올라와서 이제 임장을 다니고 강의도 듣고 이렇게 하는 상황에 그 하루를
컨센트 고치고 있는 게 오히려 저한테는 시간의 효율성이 안 맞더라고요. 네. 교통비 써가지고 SRT 타고 와가지고 그죠. 교통비 10만 원 들여서 네. 거기 와서 또 또 이제 직장을 다니니까 네. 연차 내서 연차비 가지고 이제 이렇게 교통비 다 해서 가서 그걸 하루 종일 한다는 게 네.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그죠. 내가 뭐 완전 전업 투자자도 아니고 네. 이 일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좀 이걸 효율성을 비용을 들이더라도 내 시간을 좀 아끼고 차라리 그 시간을 좀 다르게 쓰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이 그쵸. 들어서 네. 그 이후에는 안 했습니다. 저는 다행히 이제 제가 수도권에 있으니까 서울에 있으니까 그 주변부터 투자를 했거든요. 그래서 좀 직접 가는 게 좀 용이했었죠. 네. 저도 만약에 광주에 했으면은 저희 남편을 좀 시켜서 그래서 그때 주면서 아줌마가 저보고 인테리어 하는 분이냐 그랬어요. 너무 잘해서. 네. 또 제가 그 렌탈 스튜디오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셀프로 인테리어를 많이 했거든요. 지금 저희 직원 네. 저희 직원들이 네. 렌탈 스튜디오 할 때도 같이 했던 직원들이에요. 어머. 그래서 저기 같이 그 샌딩 머신 갈고 이런 거 다 같이 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되게 대단한 능력들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 근데 지금은 안 하죠. 지금 시간이 안 하는데 옛날에 진짜 네. 이 친구들이랑 같이 했었는데 친구들도 그 사이에 군대도 갔다 오고 전역하고 그래도 같이 하는 거예요. 되게 인연을 되게 길게 잘 해나가시네요. 뭐 길게 잘 해나간다기보다는 잘 챙겨주시나 봐요. 네, 버렸다가 나중에 댓글 쓸까봐. 중요해. 특히나 인연을 이렇게 마무리 지을 때 정말 중요하더라고요. 힘들더라고요. 맞습니다. 하여튼 그래가지고 그게 오히려 좀 렌탈 스튜디오 하면서 인테리어를 시즌마다 바꿔야 되니까 그게 좀 연습이 돼서 이제 그 투자할 때도 직접 셀프로 했었죠. 하여튼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런 거예요. 그 하락장이 오면 이런 짓까지 다 각오를 하고 해야 되지 않나. 그 세입자를 잘 맞이하기 위해서. 맞아요. 그럼요. 이제 그런 부분도 좀 먼저 그런 걸 이제 경험하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네네. 그런 분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듣는 거죠. 시행착오를 좀 줄일 수 있는 방법. 말씀하신 것처럼 세를 맞추려면 어떻게 맞춰야 되는지, 그쵸. 역전세 나면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을 알아야죠. 수리를 한 다음에 수리를 셀프로 한 다음에 수리 안 된 집이랑 같은 가격에 내놓거든요. 그리고 금방 나가더라고요. 그렇죠. 임차인분은 좋으시죠. 일단 전세금이 싸니까. 그러면서 내부 상태도 전문가의 손길은 아니지만 그래도 뭐 깔끔하니까. 괜찮으니까. 다른 집이랑 비교해보면. 그렇죠. 그리고 그거 매직 블럭 이런 거 가지고 청소할 때 입주 청소. 진짜 직살나게 했었습니다. 진짜 청소를. 청소만 또 깨끗이 해도 또 좋아 보이죠. 대단하십니다. 지금은 이제 전세가가 많이 올라와서 또 전세 구하기 어려운 장이니까 그런 거 없이 하는데. 그렇죠. 뭐 하여튼 저는 이제 갑자기 얘기하다가 아까 역전세 얘기하시니까 그 생각이 경험이 있으시니까 나네요. 경험이 있으니까 잊어먹고 있었어요. 완전 그냥 생각도 안 하고 있었어요. 그게 벌써 이게 2019년이 제가 2019년이었거든요. 그러면은 벌써 2년 정도 된 거네요. 네. 맞아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전세가도 무조건 오르겠다라고 너무 희망 그렇게 그걸 희망회로를 돌리면은 안 되는 게 떨어질 수도 있다. 저는 처음에 맞출 때 뭐였냐면은 그때 전세가를 조금이라도 올려야 갭을 줄일 수 있으니까 그거를 하려고 그 노동을 한 거예요. 그렇죠. 그 동네에서 전세가를 잘 받으려고. 그래서 근데 그 노력을 해서 올려받았었는데 시장 앞에서는 그런 작은 몸부림일 뿐이잖아요. 올려받은 만큼 오히려 역전세가 나면 맞아요. 더 많이 돌려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되게 충격이 컸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시장 접근하는 분들은 그런 각오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럼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어떠한 투자든지 리스크가 없는 거는 없잖아요. 근데 그 리스크에 대해서 어느 정도 대응을 하고 들어가면 좀 더 그런 걸 맞닥뜨렸을 때 그런 좀 프로세스가 있다면은 해결해 나가기가 훨씬 수월한 부분이 있죠. 그런 거 없이 무조건 오를 거야? 전세 별로 없으니까 앞으로도 계속 오를 거야. 안 오르면 어떡해요? 맞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제가 이제 투자를 할 때 중요한 부분이 그 투자로 인해서 제 생활이 흔들리면 안 된다. 그래서 너무 무리한 투자는 하지 않는 게 어떻게 보면 저희 투자 기준이기도 해요. 무리한 투자를 하지 않는 거. 그러니까 너무 이거를 비싸게 산다거나 아니면 잔금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투자를 해가지고
이제 그 잔금 날짜가 다가오면 이제 나도 잠이 안 오고 아침마다 깰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이제 그게 제가 전업 투자자로 투자만 하는 게 아니고 네. 직장도 다니고 있고 또 아이도 키우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스트레스가 있으면 네. 아무래도 그 화라는 게 아래로 흐르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제가 이제 직장에서 뭐 상사분들한테 화를 낼 수는 없는 거고 네. 그러면 집에 있는 아이들한테 저도 모르게 막 화를 내고 짜증을 네. 내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저도 저희 와이프한테 너무 미안하네. 얘기 듣다 보니까. 저도 되게 궁지에 많이 몰렸었거든요. 그러면 네. 이제 마음의 여유가 없으니까 나도 모르게 작은 거에도 예민해지고 스트레스 받고 그걸 또 이렇게 표출하는데 그 표출하는 사람이 항상 가장 가까운 사람 한테 할 수밖에 없게 되더라고요. 네. 근데 그러니까 그런 각오를 하고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럼요. 네, 그럼요. 그거가 없이 장밋빛 미래만 보고 하다가는 대가를 치르는 부분도 상당히 많죠. 네. 금전적인 금액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투자를 잘하려면 일단 필요한 게 돈과 그 투자 실력을 쌓아야 되는 그 시간이잖아요. 네. 근데 그 투자 실력을 쌓기 위해서는 그냥 한 가지의 노력이 필요한 게 아니라 정말 다방면으로 네. 여러 가지로 정말 나의 모든 시간과 에너지를 쏟아 부어야 되는데 그거를 하면 과정에서 좀 트러블이 생기는 부분이 상당히 많죠. 그거를 감안하고도 나 지금 하고 싶다.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네. 그쵸. 나 그 정도 각오는 돼 있어. 저는 그걸 감안하고 해도 네.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네. 그쵸. 그거는 언제 들어가더라도 감안해야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왜냐면 시장이 네. 꺾인다는 거는 맞아요. 시장이 급등하는 거를 모르는 것처럼 꺾이는 것도 모르는 거잖아요. 그럼요. 네. 왜냐면 저도 제가 처음 투자한 거는 2016년에 그때 수도권에 이제 처음 투자를 시작했는데 네. 아무래도 그때 당시에는 막 시장이 아주 뭐 상승을 한다거나 이런 시기는 아니었어요. 그때 투자할 때도 주변에서 모두가 부동산 오르기 좀 힘들어 이런 이야기들을 네. 수도권임에도 불구하고 네.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지만 그래도 모아간다는 그런 의미가 있었어요. 어쨌든 내가 이제 돈을 모아서 저축을 해서 그거를 재테크를 해야 되긴 하는데 아무래도 노후 불안이나 이런 소득 절벽에 대해서는 뭐 지방에 살든 서울에 살든 그거는 누구나 다 위기의식을 직장인이라면 느끼는 거니까 그런 거 어떤 행하는 행동은 무조건 해야 된다는 부분이 있었고 네. 그게 뭐 주식이나 이런 것보다는 부동산이 좀 적합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 당시에 이제 시작을 정말 이렇게까지 상승장을 겪게 될 거라고 상상도 못하고 시작을 했었죠. 재테크는 그런 것 같아요. 내가 돈을 불릴 수 있는 어떠한 방법 중에서 그래도 가장 수익률이 큰 거를 선택하는 게 그게 하나의 재테크가 아닌가라는 내가 아는 것 생각이 중에. 듭니다. 그렇죠. 네. 내가 아는 것 중에. 네. 잘하는 것보다 일단 아는 것 중에. 네. 근데 그 아는 것 중이 뭐 주식이 될 수도 있고 뭐 어느 분들 같은 경우는 뭐 그냥 예금 적금이 될 수도 있고 네. 그게 뭐 이제 부동산이 될 수도 있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지금까지도 그렇고 앞으로도 물론 이전처럼 큰 상승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다른 재테크에 비해서는 그래도 수익률적인 부분이 더 낫지 않을까라고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처음에 투자할 때 기대 수익이 굉장히 안 높았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때 그죠? 당시에 투자했어도 정말 어떤 거는요. 제가 수도권에 투자했음에도 불구하고 5년 동안 안 오른 것도 있었어요. 2020년에 다 올랐죠. 2021년에 오른 것도 있어요. 21년에 오른 것도 있어요? 네. 2021년 상반기에 네. 급격하게 오른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도 이제 수도권이고 하니까 네네. 이제 수요가 그래도 있을 거라는 생각에 저 같은 경우도 매도를 해서 뭐 단기 차익을 누리는 것보다는 네. 모아간다는 의미로 이렇게 가지고 있는 편이라서 맞아.